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에 맞는 그런 분을 섭외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책과 영화를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신의 21 기자이자 북 칼럼니스트인 이다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멋쩍은 기분이지만 어쨌든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원작 소설도 훌륭하지만 영화도 훌륭한 둘 다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작과 영화를 골라봤는데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주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도 많이 알아야 되고 책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하기가 사실 그런 전문 분야가 김중혁 작가님의 전문 분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영화들을 5편 정도 골라봤고요. 네. 사실 이렇게 소설이 좋은 작품 또 영화화가 된 작품 둘 다 좋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훌륭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망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하기 재미있는 거는 그 망작 쪽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좋은 작품들을 골라봤고요. 한쪽으로 약간 시선을 기울 때 한쪽을 깔 때 이렇게 재미가 생기는데 그렇죠. 오늘은 둘 다 훌륭한 쪽이기 때문에 네. 까기보다는 칭찬하는 경배와 쪽으로. 칭송을 해야 되는 네. 리스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5편을 이제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영화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 5편의 이야기가 일단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위부터 발표하는 식은 아니고 5, 4, 3, 2, 1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오늘 할 이야기 이 5작품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각각이 좀 특별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영화 산업적으로나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가능한 최근 작품들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을 법한 영화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려놨습니다. 제가 카피를 뽑아봤는데 이 카피 뒤에 이 원작과 영화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고는 어떤 영화인지 어떤 원작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 한 번씩 까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카피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카피는 바로 생생한 캐릭터의 힘이라는 카피로 뽑아본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생생한 캐릭터의 힘이니까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캐릭터가 살아있으니까 영화 제목에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사람 이름을 소설이나 영화 제목으로 쓴다는 것은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예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작품의 경우에는 캐스팅도 굉장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까보겠습니다. 네, 바로 김여령 작가의 완득이를 영화한 바로 완득이입니다. 네. 김여령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이런 영화가 된 작품들을 보면 특징이라고 할까 아니면 제가 완득이를 꼽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이 유한 씨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물론 그런데요. 창빛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이에요. 그것도 제1회입니다. 사실은 이 이전까지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수입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완득이가 이 상을 받으면서 사실은 한국의 청소년 문학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득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께는 이제 영화화가 돼서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소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렇죠. 이미 7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많이 읽힌 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일단 캐릭터의 힘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스팅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스팅이 너무 좋죠. 네, 유아인 씨와 김윤석 씨가 네. 얀마 완득이 얀마 도안드 얀마 도안드 와, 얌마, 도안도. 얀마 도안드 좀 시켜주세요. 똥주 선생으로 네,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장면만 봐도 일단 영화가 재밌어 보입니다. 특히나 그 둘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영화가 정말 잘 옮긴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 완득이가 살고 있는 집이 이런 다세대 주택이 쭉 이렇게 모여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주택가들 중에서 그런 동네를 보시면 정말 옥상만 뛰어다녀도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들이 밀집해 있고요. 보통 이 본 시리즈 영화에 맞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맞아요, 액션을 할 맞습니다. 것 같은 네. 장면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액션이 없고 선생님하고 학생이 제자가 둘이 그 옥상에서 서로를 부르는 거죠. 국악 액션이죠. 네. 야 도안드
야, 햇발 하나 던져봐. 뭐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둘이 큰 소리로 서로를 부르면서 그 옆집 옥상에 대고 이야기하는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완득이라는 작품이 갖는 공간성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둘의 관계를 코믹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통은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그런 작품들의 경우에 제일 큰 특징이 그 학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위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한 씨가 완득이에서 킥복싱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우아한 거짓말도 킥복싱 나오고 덤벼 이러지. 베테랑에서도 복싱이 나와요.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일관된 유한 씨 세계에서 가장 첫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